네, 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사절은 응급처치 및 구급법도 의전과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요. 뭐 벌에 쏘인 경우, 독사에게 물린 경우, 그죠? 아니면 또 어떤 일까지 있을까요? 이제 뭐 손가락 결절이 발생한 경우, 그죠? 또 뭐 발가락 골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까지 있는데 출제가 잘 안 되고 또 중요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 안 다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치면 치료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생명 보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일 중요한 순서가 심장 그리고 뇌와 관련된 응급처치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응급처치를 할 때 먼저 진단을 해야겠죠. 환자가 어디가 다쳤나. 그리고 환자가 다쳤을 때 이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손상 환자를 발견했을 시에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뼈 골절 환자다, 타박상 환자다 이럴 경우에는 라이스,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얼음찜질을 하거나 압박을 해서 부종을 빼줘야겠죠. 지혈을 멈추고 또 들어올림. 자, 여기서 압박이랑 들어올림을 보면은 이게 지혈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국소 압박법, 국소 압박법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국소 압박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함께 쓰는 게 맞겠죠? 국소 잠시만요. 국소 압박법, 국소 거양법 이렇게 나뉘는데 이 국소 압박법과 국소 거양법의 차이는 이 국소 압박법은 특정 지역을 국소라는 부분이 작은 지역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압박을 하거나 그러니까 피가 나는 그 지역을 직접 압박하거나 아니면은 이 거양법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피가 쫙 뿜어져 나가는데 손 말단으로 갈수록 피가 흐르는 양이 작죠. 그래서 뭐 수족 냉증이 있는 이유도 그거랑 비슷한 건데 말단으로 갈수록 피가 잘 안 통한다 해서 거양법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더 높게 하는 거 해서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라이스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 영어 관련되는 체크 방식이 이거 말고도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CAB라고 있거든요. CAB, CAB도 있고 또 우리 뭐 있었죠? 경화학이 있어서도 CBE 아닌가요? CB, 우리 경고, SC죠. SC 죄송합니다. SC 원칙이죠. SC라고 해서 사운드 오프, 경고. 한번 써드릴게요. 사운드 오프, 커버, 이베큐에이트 이게 맞나요? 그래서 대피, 방호, 경고. 이거 뭐죠? 근접 경우에 비상 상황 시 방법이잖아요, 그죠? 경방대라고 해서 SC 원칙이 또 있고요. 방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라이스, 휴식, 얼음, 또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들어올림. 이게 이가 SC랑 똑같다고 해서 그렇게 혼돈되시지 않죠? 그리고 이 밑에 가면은 CCC라고 있거든요. CCC는 이게 조사, 체크죠. 그리고 콜, 전화하는 거고 C가 케어. 그래서 조사, 콜, 케어라고 해서 체크, 콜, 케어라고 해서 구조 활동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하기 쉽겠죠? 현장을 조사하고 구조기관을 부르고 돌봐준다. 또 ABC 평가라고 해서 ABC 평가는 무엇이냐? ABC 에어웨이, 호흡, 또 맞나요? 브리트 맞나 이거? 브리스트라고 해서 숨을 쉬는 것, 숨. 또 C, 컴프레션이라고 서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순환.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브리팅, 그죠? 호흡. 에어웨이는 기도, 서큘레이션, 순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ABC 평가. 이렇게 해서 ABC 평가. 또 하나 또 있는 게 CAB라고 해서 심폐소생술 순서입니다. 순서. 이건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잘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컴프레션, 에어웨이, 브리싱. 예,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뭐 키보드가 멈췄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압박, 기도 확보. 기도를 확보했으니까 인공호흡. 알겠죠? 심폐소생 순서입니다. 원래 이게 A, B, C였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웨이 하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압박해라 이거였는데, 이게 한 2010년도 이후에 실제로 해보니까 CAB가 순서가 더 좋더라. 또 팁 아닌 팁으로 굳이 기도 확보랑 인공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압박만 잘해줘도 인공호흡 압박만 잘해줘도 살아난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하나 더 다시 쓰자면 SCE, 라이스, CCC, 또 뭐 있었죠? ABC, CAB 정도가 있네요. 지금 영어가 등장한 게 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예. 이제 그리고 또 출혈자가 있는 환자가 있다. 출혈자가 있으면은 이제 기생지운이라고 해서 기도 유지하고 생명력 유지, 지혈, 운반순으로 해야 한다. 기생지운, 알겠죠? 기생지운. 지운이가 뭐 기생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기도 유지가 첫 번째구나. 왜냐면 호흡은 이제 2, 3분 지나면 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10분 지나면 죽잖아요. 그죠? 심폐소생술을 안 해주면. 그리고 또 생명력 유지는, 지혈이나 생명력 유지는 흘리는 피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 넘어가서 CCC. 이거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또 주위에 누군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요. 아니면은 직접 연락. 이거는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해보셨나요? 심폐소생술 해보면은 그 순서가 최초로 환자가 발생하면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 옆에 가서 주위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어떤 아저씨, 빨간 잠바 입은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당신은 뭐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다 주시고요. 예, 이런 말 하면서 심폐소생술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CAB라고 해서 압박부터 하고 에어웨이 확보하고 그 다음에 브리싱, 인공호흡.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응급처치관 ABC 평가는 이제 호흡계와 순환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합격 확인하는 방법은 심장 박동이 일어나는가, 알겠죠? 이걸 점검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보시고, 주의사항. 이제 응급처치를 할 때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이상.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계속하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약품은 사용 금지합니다. 알겠죠? 전문의가 아니고서야, 전문 의료인이 아니고서야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 의약품 사용 금지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심 있게 보세요. 또 병원에 도착하거나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 계획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멈추면 안 되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분 이상 교대자가 없이 30분 이상 자기가 심정지가 이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기한다. 심폐소생술과 관계없이 30분 이상 심정지가 이어진 경우는 포기하고요. 심폐소생술은 또 혼자서 한다면은 이제 지칠 때까지 자기가,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쓰러진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교대를 하면서 살리는 게 제일 좋겠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또 응급처치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 자기가 위험하더라도 희생자부터 살린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도 한 번씩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넘어가고요. 응급처치 간 환자의 자세로 이제 기도가 막혔대요. 음식물에 의해서 또 구토를 한대요. 그러면은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고요. 또 이제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이 말은 우리 피가 어디에 많이 몰려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뇌정지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폐소생술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뇌에 산소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안 가면 이제 기억 상실, 뇌 손상 일어나다가 이제 뇌사를 하게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리보다는 머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에 피를 보내기 위해,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보내주기 위해 머리가 발보다 낮게 한다. 이 말은 곧 다리를 높여준다.
환자의 얼굴색. 환자의 얼굴색은 적색, 청홍색, 청색, 창백색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 창백하다 할 때는 얼굴에 핏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악화된 상태이다. 이럴 때는 머리에 피를 보내줘야 하니까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알겠죠? 또 보온 조치를 해줘야죠. 당연히 추워 보이니까 그죠? 혈압이 낮다. 혈압이 낮다. 쇼크나 대출혈 질식 상태다. 청홍색은 이제 호흡이나 약물 중독이에요. 입술이 색깔이나 손 말단이 청홍색으로 바뀐 케이스죠. 적색 같은 경우에는 뇌일혈일 수도 있고요. 머리에 피가 쏠린 거예요. 뭐 고열병일 수도 있고 고혈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금 안 외워지실 건데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말도 되는구나. 이제 기도 확보 방법으로 하악 거상법과 하악 견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 에어웨이 이제 기도 확보하는 방법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악 거상법이 무엇이냐면은 이거고요. 하악 견인법은 이거예요. 알겠죠? 둘의 차이는 하악은 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턱을 일로 들어 올려준다. 머리는 눌러주고 이게 하악 거상법. 하악 견인법은 턱을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 턱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이쪽 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악 거상법처럼 일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팔을 양쪽 턱을 잡고 살며시 이렇게 당겨줘요. 직접적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거는 하악을 견인한다. 그래서 이 차이 알겠죠? 이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 보면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하악 거상법. 이제 경추 손상이 의심될 때 머리와 목을 움직이지 않고 턱을 양손으로 머리 위에서 조심스레 들어 올리는 기법. 이것이 하악 견인법이라고 합니다. 응급처치 구명 4대 요소. 이거는 상처, 직이쇼, 상처, 직이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상처, 직이쇼. 상처를 보호하고 지혈, 기도, 그리고 쇼크 방지하는 게 우리 응급처치의 요소다. 4요소다. 하고 이게 뭐 기생지훈이라고 해서 기생지훈에서 뭐랑 좀 다르죠? 이제 기생지훈이 기도 확보, 생명력 유지, 지혈, 운반. 이제 운반이 없죠? 운반이랑 차이가 좀 있구나. 그죠? 왜냐면 응급처치는 그 자리에서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까지는 출제 문제로 안 나오고요. 한번 차이가 있구나. 기생지훈 하나로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상처 직이쇼와 이제 기생지훈이 다르구나. 기생지훈은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4가지 요소고요. 이거는 응급처치의 4대 요소. 이거는 응급처치를 할 때 출혈이 있는 사람을 할 때. 알겠죠? 출혈이 있는 사람. 문제 풀면 쉬워요. 문제가 가면은 사지선다 주고 뭐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되고 여기서 없는 걸 하나 골라야겠죠. 여기서 없는 걸 고르시면 되고 여기서 없는 걸 고르시면 돼요. 심폐소생술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후 10분 이내가 효과적이라는데 이거는 문제로 안 나올 수가 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현 추세는 심폐소생술이 4분 이내로 하는 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효과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10분 이내도 4분 이내가 아니니 뭐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는데 4분이 효과적이고요. 이제 심각한 뇌손상은 4분 내로 해야지 되고 4분 이후부터 뇌손상이 심해진다. 그죠? 그리고 또 뇌사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후부터 일어난다. 심폐소생술을 그럼 언제 종료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환자 맥박이 살아났거나 아예 심정지가 된 경우, 그리고 또 혼자 힘들어서 못하거나 교대자와 교대한 경우, 그죠? 또 의사가 종료하라고 지시한 경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주변이 위험하여 더 이상 심폐소생이 힘든 경우, 이게 곧 이거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하여야 한다. 우리 기억이 나죠? 이게 없네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똑같은 말이죠. 또 30분 이상 심정지가 이어진 경우,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신이 위험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이어나가야 한다. 또는 자기가 힘들어서 피곤한 경우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자신이 생각하기에 못 살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경우에 판단하여 포기한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이제 자신은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전문 의료인의 지시가 있거나, 이 2가지입니다. 동공 확인 및 눈 손상. 동공이 이상하다 이건 이제 뇌신경, 시신경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 쪽이 아프구나,
특히나 이런 거를 두부 손상이 의심되거나 뇌 일혈이라고도 하고요. 동공이 확장되는 경우는 심정지나 사망한 때. 알겠죠? 눈 손상은 이제 빛화상, 열화상, 화학화상으로 구분되는데 빛은 검은 천으로 가려주고 열화상은 촉촉한 거즈를 이용하며 눈 주위를 덮어줍니다. 화학화상은 세척합니다. 세척. 두부 손상 증상별 응급처치. 이것도 뇌진탕이랑 뇌일혈 이거 구분을 좀 잘하면 되고요. 두피 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피가 출혈이 있는 경우 좀 심하게 말해서 머리 가죽이 벗겨졌다. 그러면 심하게 벗겨지면은 머리 가죽을 정상적인 위치에 놔두고 그러고 나서 압박 드레싱을 한다. 뇌진탕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장애고요. 뇌일혈이 곧 머리에 뇌출혈이 발생한 거니까 이 머리에 피가 한쪽에 몰리면은 신경이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눕혀주고 옷을 느슨하게 해요. 왜? 피가 더 잘 통할 수 있게. 예, 그죠? 피가 계속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졸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쓰러지는 건데 이거는 다리를 들어 올려줘서 머리에 졸도하는 경우가 뭐 있어요? 우리 기절할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빈혈이 있을 때 머리에 피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려줘서 머리에 피를 보낸다. 자, 이제 두부 손상 시 응급처치 요령. 상체를 높이고 구토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옆으로 눕힌다. 이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가끔씩 두부 손상일 경우에 뭐 심한 두부 손상이면은 상체를 눕혀야 되니까, 그죠? 다리를 들어 올려줘야 되고 이건 넘어가시고요. 환자에게 말을 걸어서 집중하여 쇼크에 대비한다. 체온 상승 경향이 있으므로 보온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거 좀 중요하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두부 손상 시 귀나 코에서 흐르는 액체는 막지 않고 막는다라는 오답 지문으로 나오는데 막지 않습니다. 두피 손상의 경우 손상 입은 피부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고 끔찍하죠 조금.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5. 이제 쇼크의 종류. 이제 과민성은 민감하대요. 알레르기에. 폐혈성은 세균이나 감염, 독소가 침투된 경우고요. 또 감염성이 있는 거죠. 출혈성은 이제 우리 혈액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저체온성 쇼크는 설사 또는 탈진 상태로 이어집니다. 알겠죠? 뭐 구분하는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상처의 종류입니다. 출혈의 유형인데 이게 좀 열창이 출혈 유형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열창은 둔한 물건, 둔탁한 물건에 맞아서 생긴 상처고요. 자창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나 못이 찌르고 몸이 아예 뚫려버린 거죠. 뚫려버린 거. 또 절창은 베인 거, 찰가상은 끓긴 거.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출혈 응급처치로는 이제 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국소 압박이나 국소 거양법을 통해서 하고요. 심하면은 병원에 가야겠죠. 상처를 손이나 비위생적인 헝겊으로 건드리지 말고 엉키피덩이는 떼내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예외적인 지문이 있어요.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피덩이를 떼어내면은 출혈이 더 발생하므로 상처가 얕은 경우에만 쓴다. 출혈이 심한 경우 지혈 방법에는 이제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지혈대 사용 방법이 있다. 야, 너 아까 국소 압박이 직접 압박이라 하지 않았어? 느낌이 달라요. 이제 국소 압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거양법은 그 드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국소 압박법은 그쪽 주변을 막는 거고요. 지압점 압박법 같은 경우에는 동맥 라인 있죠, 동맥 라인.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동맥 라인 중에 피가 공급되는 라인 중에 하나를 막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지혈대 방법이랑 좀 연관이 되는데 지압점 압박이 있고 또 직접 압박, 진짜 상처를 직접 막는 거. 국소 압박은 상처 주위를 지혈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지압점 압박 같은 경우에는 간접 압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압박, 지압점 압박, 간접 압박, 또 지혈대 사용. 예, 이게 좀 심한 출혈에 쓰는 방법입니다. 지혈대는 우리 군대에서 구급법 배우시는 분들이랑 다 했는데 이게 천과 지혈대를 이용해서 팔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 옛날에 실 같은 걸 손가락에다 막 감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실이 안 통해서 손가락이 막 파랗게 불그스름하게 바뀌죠. 피가 고이니까. 예,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랑 똑같아요. 피가 안 통하게끔 끈으로 지혈대를 이용한 끈으로 확 묶어주는 건데 지혈대 이용 방법까지는 안 나왔고요. 지혈대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지혈대를 쓴다는 것은 손을 꽉 묶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피 안 통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래요? 조직이 괴사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쓰는 거고요. 이 지혈대를 하는 순간 절대 풀면 안 돼요. 언제까지?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한테 인계할 때까지. 그 의료인한테 인계할 때도 이 시간에 따른 의료진이 처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환자의 이마나 별도 뭐 붕대나 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지혈대를 이 시간에 했습니다 라고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출혈 부위가 보통 팔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장에 가까운 쪽을 묶어야겠죠. 뭐 가령 팔꿈치와 손목 사이가 닫혔는데 이제 손가락 쪽에 손에 가까운 쪽을 묶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곳은 뭐 계속 피가 나겠죠. 거기보다 더 심장에 가까운 쪽을 묶어야겠죠. 화상의 종류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치유 방법은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만약에 3도 화상에 걸렸다 쳐볼게요. 3도 화상에 걸렸을 때 2도 화상, 1도 화상에 치유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아니죠. 예,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응급처치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직 파괴가 일어났는지 뭐 단순히 수포만 형성된 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나오고요. 증상이 나옵니다. 증상도 1도는 표피, 2도는 진피 또는 수포, 3도는 조직 파괴, 4도는 골조직, 근육, 힘줄, 신경, 그리고 피부 이식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 이거 구분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화상 시에 상처에 붙은 옷을 떼어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상처랑 관계없는 곳은 떼어내세요. 상처에 붙어있는 부분은 병원에서 떼어냅니다. 물집을 즉각 터뜨린다 아니면 터뜨리지 않는다.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답 지문으로 가끔 나오거든요. 물집을 함부로 터뜨려서는 아니 된다. 또 동상 걸렸을 때는 이거를 따신 물이나 물이나 핫팩 이런데 즉각적으로 대면 안 돼요. 알겠죠? 서서히 덮여줄 수 있게끔. 그죠? 직접 대지 말고 간접적으로. 운반법은 이제 부축법, 안기법, 어기법. 안기법은 우리가 결혼식 때 이제 남자들이 막 결혼하는 배우자분 막 안아서 들어 올리죠. 그게 안기법이고요. 부축법은 이제 한쪽 손에 어깨 동무에서 같이 끌고 가주는 거. 어기법은 등에 없는 거. 이제 환자 자세 구분하는 것도 모의고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해서 앙아이는 등을 베고 눕는 거, 치과이는 옆으로 눕는 거, 복아이는 반대로 배를 깔고 눕는 거. 그럼 치과이나 복아이는 언제 쓸까요? 복아이는 배를 깔고 누우니까 등이 다쳤을 때, 치과이는 뭐 기도 확보를 위해서나 구토를 할 때, 이 반자이는 상체를 벽에 기댄 거예요. 벽에 반만 누운 거죠. 앉은 자세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호흡이 편하다. 트레델렌버그는 다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머리에 피를 주는 거니까 쇼크 상태나 조금 저혈압이나 얼굴이 창백한 경우에 쓴다. 타박상을 입은 경우에는 심장보다 높게 국소 고양을 하는 거죠. 하고요. 또 붓기가 가라앉으면은 더운 치료나 온찜질을 한다. 붓기에는 무조건 냉찜질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온찜질도 된다. 예, 알겠죠? 또 상처 주위에는 탄력 붕대를 감아준다. 부종을 막는다. 예. 나머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예,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이죠. 좀 특이하지 않나요? 예. 기타 질병, 독사 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왼쪽 팔에다가 뱀이 물린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나겠죠. 독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국소거형법이라고 해서 이 물린 팔을 심장보다 높게 들면 어떻게 돼요? 심장 쪽으로 독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시켜서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저지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 한번 구분해보고 갈까요? 앙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눕는 자세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운 거, 치과이는 옆으로 누운 거, 복아이는 이제 배를 깔고 누웠거나 아니면은 구토하는 경우, 상체를 벽에 기댔대요. 예. 심장 질환이나 천식 시 호흡이 편하대요. 그죠? 원래 앉아 있는 자세가 제일 편하겠죠. 누워 있는 것보다. 그리고 또 다리를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죠. 예, 이거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5챕터 마지막 OX 익히기 하고 드디어 1000번대로 들어가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